네, 온라인 스킨의 스냅아트2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파스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필터 해보시면은 자 컬러 펜슬, 커믹스, 임파스터, 오일 페인트, 파스텔, 펜 앤 잉크, 펜슬 스케치, 포인틀리즘, 스타일라이즈, 워터컬러 해서 총 10가지의 효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아래처럼 세팅, 베이직, 컬러, 캔버스, 라이팅 5가지 우리가 별도로 무언가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모든 필터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팅 부분에 보시면은요, 팩토리 디폴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공장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게 기본이다, 표준이다 라고 정해놓은 값입니다. 이 기본 값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별도로 우리가 세팅 값을 또 적용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세팅 값들이 모여져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이버리트, 앱스트랙트,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비네트 앤 캔버스 플러스 돼 있죠. 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는 눌러보시면은 페이버리트에 또 이렇게 9가지의 세팅 프리셋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랜드스케이프 풍경화가 되겠죠. 앱스트랙트는 뭐 추상한 거예요, 이게. 네. 자, 인물화 같은 경우는 포트레이트, 인물화 같은 경우는 자, 인물화의 라지 브러쉬, 인물화의 중간 브러쉬, 인물화의 스몰 브러쉬. 자, 그 다음에 이제 앱스트랙트,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또 별도 또 나와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또 세팅 값들이 있네요. 자, 이런 거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비네트 앤 캔버스가 있는데, 비네팅 효과와 캔버스 미리 세팅된 그런 설정 값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조절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캔버스 가셔서 캔버스 텍스처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네트 효과 여기서 별도로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자, 여기 있는 것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바로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혹시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요, 중요한 게 이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포커스 리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여타 유사한 프로그램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런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지금 샘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큰 이미지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제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지만은요, 인물이 작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이 인물, 이 이미지에 있는 인물이 도대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아쉬웠는데 스냅아트 2에는 그러한 기능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커스 리전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라지 브러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지 브러쉬로. 자, 라지 브러쉬도 했는데 이 아이의 이 사진의 인물의 윤곽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터치 느낌은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이 얼굴이 좀 구분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절해 줄 때 어떤 걸 쓰느냐면 바로 이 포커스 리전을 써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자, 이런 원 두 개로 된 것이 아웃라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조절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여지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 축소, 정비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조절점이 있는데 위아래 있는 거는요, 네, 상하, 늘리고 줄이고 돌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좌우에 있는 거는 좌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조절점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강도를 우리가 별도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절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여기 보시면요, Focus Strength for Current Region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영역에 대한 포커스 강도, 초점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 강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 강도를 높이게 되면은 초점이 맞은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용된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게 돼요. 너무 차이가 지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딱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좀 더 부드럽게 넓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좀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이 영역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했는데도 지금 바깥의 효과하고 안의 효과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요. 너무 포커스를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줄여줍니다. 좀 먹죠, 그죠?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인물의 윤곽이 완전히 뭉개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포커스 스트렝스를 조절해 주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리전 설정해서 효과를 주는 거, 이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얘를 없애는 방법은요, 바로 옆에 Delete Current Region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다시 누르면 나와요. 그러면 얘 하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누르면 또 나옵니다. 자, 얘는 파란색인데 얘는 지금 그린색이네요. 또 누르면 또 나와요. 마젠타로 된 거. 그래서 영역별로 내가 어떤 포커스 강도를 조절해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만들어서 조절을 해서 쓰시면 돼요. 자, Reset to Default Focus 하시면은 기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Hide Focus Outline 하면은 이 아웃라인을 감추어 주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화면상에서만 감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설정을 해놓고 자, 이렇게 포커스 강도를 높였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하이드 포커스 아웃라인을 껐어요. 전체적으로 눈에 거슬리니까 화면상에서 일시적으로 감추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다시 켜서 조절을 좀 해주시고 다시 아웃라인을 안 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마음에 든다. 뭐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버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버튼은 누르시면 원본, 떼면은 적용 결과물이 보입니다. 핸드 툴 아시겠고,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이죠. 자, 요게 바로 요 툴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포커스 리전을 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툴이에요. 핸드 툴 놓고 하면은 지금 얘가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크기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동도 해줄 수 있고, 그죠? 따라서 영역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강도, 포커스 강도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눌러 보시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확인이 전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포커스 리전 설정에서 윤곽, 인물 같은 경우는 윤곽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살리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